안녕하세요. SBC 테크놀로지 서천솔입니다. 오늘 에이전트 실습 동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습 전에 학생 및 교원분들이 어떤 주제로 만들고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분들을 위한 에이전트 예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먼저 학업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특히 수업 자료를 업로드하여 학습에 도움을 얻기 위한 요약본과 연습 문제를 생성해 주거나 과제나 논문을 작성할 때 참고할 리소스를 조사하고 글쓰기를 도와주는 등의 예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협업을 위한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해주고 마감 기한이나 리소스를 관리해주는 에이전트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리어 개발을 위한 에이전트입니다. 커리어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력서 작성과 면접 연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에이전트를 만들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원분들을 위한 에이전트 예시입니다. 먼저 행정 자동화를 위한 에이전트입니다. 특히 행정 작업은 여러 가지 포맷에 맞게 내용을 넣어줘야 하는데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은 업무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의 정확한 데이터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생 지원 에이전트입니다. 학생분들에 비해 직원들의 수는 턱없이 적은데 미리 에이전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면 각 학생의 학업 성과에 맞는 맞춤형 학습 계획이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학 관리 에이전트입니다. 지원서를 수동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나 입학 문의 응대 챗봇 등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미래 트렌드를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다양한 에이전트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구글의 에이전트 디자이너를 활용한 노코드 개발 방식과 코드를 통해 전문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에이전트를 개발해 볼 예정입니다. 노코드 개발 에이전트는 쉽고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전문 개발만큼의 자유도는 보장할 수 없어서 필요에 맞는 방법으로 에이전트를 개발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개발 전에 우선 환경에 접속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서울대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고 권한을 받으신 그 계정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에이전트 스페이스 URL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접속이 잘 안 되시는 경우 정보화 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이 다 되셨다면 이제 노코드 개발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에이전트가 답변 시 생성해야 할, 준수해야 할 적절한 지시문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구글에서는 이와 같이 페르소나, 컨텍스트, 태스크, 포맷의 네 가지 요소를 활용하면 에이전트에게 더 원하는 것에 가까운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페르소나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의미하고요. 컨텍스트는 에이전트가 활용할 데이터, 태스크는 에이전트가 해야 할 일, 포맷은 에이전트 응답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저는 실제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 이런 각 요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작성한 다음 제미나이에게 이를 활용해 노코드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지시문 프롬프트를 완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먼저 학습 도우미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환경에서 따라해 보면서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학습 도우미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네 가지 요소, 페르소나, 컨텍스트, 태스크 포맷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영상을 멈추시고 1, 2분 정도 각자의 방법으로 한번 이 요소들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성이 다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페르소나는 맞춤형 학습을 위해 도움을 주는 튜터라고 했고, 컨텍스트는 교과서, 논문 수업 자료 등을 넣어줄 예정이고요. 태스크는 예시 모의고사 생성으로 하고, 포맷은 친절하고 핵심을 콕콕 집어주는 쪽집게 선생님처럼 얘기해달라고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1차 작업을 하셨으면 이제 제미나이에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작성된 프롬프트를 흐름도 형식으로 요약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제미나이를 활용하면 아이디어 정도만 입력해도 제 의도에 맞는 완성도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용자가 수업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험 문제를 생성하고 답안을 해설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실 텐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미리 수업 자료를 잘 정리해서 넣어둔 상태라면 따로 자료를 찾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답변을 원하는 형식으로 빠르게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서 이 프롬프트를 활용한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나와 있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제가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 했는지에 대한 어, 로그인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혹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돼 있으시다면 등록된 서울대 계정으로 접속해 주셔야 정상 접속이 가능할 겁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에 바로 에이전트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에이전트 갤러리라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에이전트 갤러리에는 세 가지 형식의 에이전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글이 제공하는 에이전트들입니다. 딥 리서치, 아이디어 창출, 노트북 LM과 같은 에이전트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에서 배포한 에이전트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전문 개발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디자이너를 통해 만든 에이전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준비한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희 제미나이 화면에서 이 프롬프트를 한 번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작성한 페르소나, 컨텍스트, 태스크, 포맷을 참고하여 노코드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지시문,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잘 작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시 에이전트 갤러리로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추가로 하위 에이전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름과 간단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 약간 심플하게 작성되는 편이라 제가 아까 만든 그 프롬프트를 이쪽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모델은 프로와 플래시 두 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버전의 차이인데, 버전이 높을수록 더 성능이 좋고, 다만, 프로보다는 플래시가 더 빠른 응답을 제공하는 편입니다. 또한, 제미나이 3와 제미나이 3.1 같은 경우에는 아직 프리뷰 단계 기능이라서, 저는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는 2.5 플래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커넥터인데요. 구글 검색과 더불어 저희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참고해서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리소스를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추가하여
추가적인 컨텍스트를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기적으로 이런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실행하고 싶으신 경우 에이전트 자동화, 이 일정이라는 탭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등 다양한 자동화 일정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도우미 에이전트에는 잘 안 어울리는 기능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매일 뉴스를 요약해서 전달해 주거나 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미리 보기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요. 테스트 이후에는 생성 버튼을 눌러 에이전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에이전트 갤러리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이 에이전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화면도 나오게 되고요. 또 채팅을 열어서 골뱅이 버튼을 누르면 방금 만든 이 학습 도우미 에이전트를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드라이브에 따로 업로드해 둔 컨텐츠가 없어서 제미나이 논문을 참고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고 추천 문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생성이 되었고요. 제가 요청한 대로 3개의 단답형 문제들을 생성해 주었고, 또 여기에 대한 쪽집게 해설들을 함께 네,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노코드 에이전트를 만들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딩 없이도 훌륭한 결과물을 내는 노코드 에이전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노코드 방식은 기존 시스템과 깊숙이 연동되어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규정집을 찾아주는 것을 넘어 내 남은 휴가를 조회하고 직접 신청까지 완료해줘와 같은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하려면 내부의 ERP나 API 시스템과 대화할 수 있는 전문 개발 에이전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전문 개발 에이전트를 배포하시려면 2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개발입니다. 코드를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개발 지식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번 실습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는 배포입니다. 개발한 에이전트를 다른 사용자들도 쓸 수 있도록 배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직접 개발한 에이전트를 배포하고 싶으신 경우 정보화 팀에 요청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이런 에이전트 활용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들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에이전트는 범용성, 효용성, 보안, 운영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후 최종 배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 개발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에이전트 스타터 팩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스타터 팩은 구글 클라우드용으로 제작된
프로덕션 환경에 즉시 사용 가능한 생성형 AI 에이전트 템플릿의 모음입니다. 이 스타터 팩은 생성형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배포할 때 마주하는 일반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 포괄적이고 상용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개발 속도를 높여줍니다. 에이전트 스타터 팩의 아키텍처입니다. 단순 에이전트 개발뿐만 아니라 데이터, CI/CD, 모니터링, 배포와 같은 부분도 빠르게 자동화하여 진행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 스타터팩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화면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GCP 콘솔에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GCP 콘솔이라고 검색하여 들어오시거나 console.cloud.google.com 이라는 URL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접속이 완료되셨다면 다시 한번 계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있는 클라우드 쉘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쉘은 GCP 환경상에서 여러 가지 명령어를 활용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이곳에서 개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스타터 팩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쳐주시면 되고요. 이 명령어는 같이 첨부된 텍스트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겠습니다. 에이전트 스타터 팩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저는 설치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서 빠르게 끝났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에이전트 스타터 팩을 활용하여 에이전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까지만 치고 탭을 누르시면 바로 에이전트 스타터 팩이 나올 거고요. 저의 놀라운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존재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주시고 원하는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엔터 키만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ls 명령어를 통해 만들어진 폴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My Awesome Agent라는 이 에이전트가 잘 생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get started 밑에 있는 명령어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한번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테스트 환경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전트 실행이 완료되어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접속된 화면에서 먼저 에이전트를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대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텍스트에는 똑같이 텍스트로 답변을 해주지만 어떤 외부에 있는 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어, 미리 구성된 이 툴을 활용하여 접속해서 정보를 얻어오고 그 얻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각 요소를 눌러서 보시면 이 루트 에이전트라는 곳에서 getWeather라는 툴을 잘 호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getWeather에서 만들어진 응답이 루트 에이전트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저희는 샌프란시스코 날씨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개발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기본 에이전트를 살펴보았는데 저희는 이것을 좀 더 편집을 하고 고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편집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진행하기 위해 클라우드 쉘 환경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더 고급화된 또 디테일한 개발을 위해서는 개인 환경에서 이런 개발 도구를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저희가 만든 My Awesome Agent를 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폴더와 파일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앱 폴더 밑에 있는 에이전트라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에이전트를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임포트와 설정 부분이 있고요. 또 get weather, 저희가 날씨를 이제 얻을 수 있는 함수, 그리고 현재 시간을 얻을 수 있는 함수,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아래 루트 에이전트와 앱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루트 에이전트가 저희 코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에이전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루트 에이전트를 정의하였고, 모델은 제미나이 3 플래시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위한 어떤 인스트럭션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이 지시문을 통해 해당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 친절한 AI 어시스턴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었고요. 아래에 저희가 정의한 두 개의 툴을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만으로도 에이전트는 인스트럭션을 참고하고 툴을 활용하여 답변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개발이 완료된 형태의 코드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만든 이 스누페디아라는 에이전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누페디아라고 하는 학사 정보를 담은 100페이지 정도 분량의 PDF 파일이 있는데요. 그 파일을 참고해서 에이전트 응답을 생성하도록 하는 예시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루트 에이전트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을 활용하고 또 인스트럭션 부분은 길어서 따로 빼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툴을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툴 형태로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에이전트 툴이라는 함수를 써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에이전트를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서브 에이전트라는 방식으로 에이전트들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array corpus라는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외부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rays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외부 지식 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참고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저희는 RAG 엔진이라는 GCP 제품을 활용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RAG 엔진을 검색하면 제품이 나오고요. 여기서 코퍼스라는 것을 추가하여 네, 여기서 코퍼스라는 것을 추가하여 이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스누페디아라는 코퍼스를 저는 만들어 두었고요. 과정을 좀 보여드리자면 코퍼스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코퍼스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컬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선택하거나 드라이브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스토리지에 미리 업로드해둔 이 파일을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PDF 파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읽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파서를 다큐멘트 AI라는 파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GCP 관련된 내용이라서 너무 딥하게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다큐멘트 처리를 위한 구글의 AI를 활용해서 PDF 파일을 읽어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베딩 모델이나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 인베딩 모델을 사용해야 한국어를 잘 처리해 주고요.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기본 데이터베이스인 RAG Managed Cloud Spanner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벡터 인베딩을 저장하게 되면 기계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 파일이 처리되어 빠르게 데이터를 검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생성된 코퍼스는 이런 식으로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리소스 이름을 저희 코드에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이 RAG 코퍼스를 활용하여 에이전트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RAG 코퍼스를 불러온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에이전트를 하나 생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루트 에이전트가 아닌 스누페디아를 통해 답변을 해주는 스누페디아 에이전트입니다. 똑같이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이점으로는 to를 단순히 어떤 함수명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arrays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둔 상태입니다. 불러올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이름이나 설명, 그리고 저희
정의한 요 리소스를 통해서 array 정보를 불러오고 있고요. 또 탑K라던가 벡터 디스턴스 스레시홀드 같은 변수들을 통해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에이전트와 같이 이제 도서관 검색 에이전트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 에이전트는 도서관에서 책의 대출 가능 여부를 검색하는 용도이고, 실제 데이터와 연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테스트 환경의 어떤 제한 때문에, 어, 이렇게, 각 경우에 대해서 텍스트로, 요청을 주도록 하나하나 지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도화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제미나 2.5 플래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이 Search Library Book이라는 툴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에이전트입니다. 다음으로는 루트 에이전트의 인스트럭션 부분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지시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에이전트의 목적과 페르소나를 먼저 설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지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제공해 주었고, 아웃풋 포맷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시문을 입력할수록 제가 원하는 형태의 답변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을 툴 형태로 병합하여 루트 에이전트까지 생성을 완료해 주었습니다. 한번 에이전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된 에이전트 환경입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스누페디아 에이전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 어떤 부분을 질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될 겁니다. 전 우선 라이브러리 에이전트를 확인하기 위해 도서관에 해리포터 책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도에 맞게 이런 라이브러리 에이전트로 요청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에이전트가 생성해준 응답을 활용하여 루트 에이전트가 다시 답변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균에 있는 셔틀버스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누페디아 RAG 엔진을 통해 데이터를 얻어오고 그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누페디아 에이전트를 정상적으로 실행한 모습이고요. 네, 이런 답변을 받아와서 저에게 셔틀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